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신건강과 유연성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 상담계에서는 그 사람의 정신건강은 얼마나 유연하냐와 비례한다 이런 말을 해요. 이제 그 이야기는 이 세상이라는 게 굉장한 변동성이 크잖아요. 어떤 한 사람도 이게 뭔가 고정되지 않고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그 어떤 차이라든가 뭐 이렇게 이제 공평해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지각하고 인식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석도 뭐 그렇게 경직되지 않게 하면은 자기가 편해요. 뭐 그럴 수도 있는가 보다. 또 저런 또 사연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본인이 편한데, 어떤 거를 그렇게 유연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감히 저럴 수가 있느냐, 저건 맞다 틀리다 이제 이런 엄격한 잣대로 들이대면은요, 그거를 인식하고 지각하는 본인이 굉장히 괴롭거든요. 또 나아가서 어떤 상대에게 이야기를 할 때도 자기 어떤 수준에만 딱 맞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좀 눈높이를 낮춰서도 설명하고, 조금 이 고차원적으로도 설명하고, 이렇게 어떤 폭이 크면은 그 사람으로서도 뭔가 혼나는 기분이 들거나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고 딱 자기에게 맞춰서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유연하면은 나도 좋고 남도 좋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유연함을 기르려면은 일단 자기가 이렇게 성장할 때 아주 이렇게 자유롭게 커야 돼요. 자유롭게 크면은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겁도 덜 나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 이 창의성이라든가 뭔가 모험심, 이런 것들도 마구마구 이렇게 이제 발휘가 되니까 얼마나 재미있어요. 근데 이 자유롭지 않고 이렇게 좀 뭔가 실수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또 만약에 잘못하면 혼나거나, 또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낭떠러지기에 이제 추락할 것 같은 이런 공포가 있을 경우에는요, 자기도 모르게 아주 바짝 긴장하고, 이런 긴장이 너무 이제 오래 지속이 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사람이 이게 뭐가 나요. 이제 경직된다는 얘기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크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게 이제 부모님이 너무 엄격해서일 수도 있고, 이제 실수를 하면 혼이 나니까 이제 이렇게 긴장하고, 다른 학생으로서 살려고 한 경우도 있고, 또 부모는 상당히 이렇게 너그러운데도 이상하게 이게 삐쳐서 뭔가 차별을 받았다든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았다라는 거에 삐쳐서 아예 이렇게 탐을 쌓고 이 주변의 영향을 배격을 하다 보면은요, 자기 식대로 굳어요. 자, 그래서 이게 정신 건강에 있어서 유연함을 갖는다라는 거는 이게 이제 자유로운 속에서 이게 상호작용이 잘 돼서 의지할 때 의지하고, 또 도움을 줄 때 도움을 주고, 참을 때 참고, 이제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성장을 한다는 거지요. 사실 이제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중불나게 혼자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살려면은 이런 도움도 받아야 되고 저런 도움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다양한 어떤 지지대가 있을 때 우리가 안심을 하고 살아요. 자, 그런데 이런 지지대가 약할 경우에는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 이제 긴장되게 마련이잖아요.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인프라 시설이 잘 돼 있으면은요, 이 삶이 쾌적하지요. 그러나 이제 인프라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 하나에서부터 10가지가 다 자기가 손수 알아서 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그래서 어떤 유연함을 갖기 위해서는 다양한 어떤 관계, 이런 것들 속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금 드립니다. 얼마 전에 저한테 이제 상담을 받는 어떤 남자분이
요새 직장에서 상사하고 상당히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느냐 마느냐 이걸 갖고 심각하게 고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러고 있는데 이분이 이야기를 하다가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직장에서도 너무 이 부서장이 자기를 힘들게 했대요. 그래서 그때 많이 10년 전에도 힘들었는데 얼마나 이제 이 분통이 터지느냐 하면은 자기가 견디다 못해서 그 직장을 떠날 때 그 부서장이 이제 아이 나도 미안하다 뭐 이렇게 참 안 됐다 뭐 이해해라 이런 양해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나가서 너무 좋다 뭐 이런 식의 분통 터지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남자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자기는 이 상사 만나는 어떤 복이 참 없는 것 같다. 이 가는 곳마다 꼭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다 하면서 이 속상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가 보통 이렇게 뭐 갈등이 생기다 누가 밀려나면은 이 사람이 아 내가 너무 심했나 빡빡했나 이렇게 미안하기가 10중 8구인데 이 사람이 나가는데도 그렇게 뭔가 속을 뒤집는 이야기를 했다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이제 이런 게 딱 직감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분에게 다시 제가 물었지요.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봐라. 응?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상세히 얘기를 하다가 뭐라고 덧붙이느냐 하면은 그런 사태가 다시 도래되어도 즉 그런 사태가 다시 와도 자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해야 마땅하니까 그거를 옳다라고 여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그 남자분을 바라보다가 내가 보기에 그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 경직성과 유연함의 문제 같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협동하면서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하기를 내가 옳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상대방은 틀렸다. 내가 정의로우면은 너는 부당하다. 이런 거를 굉장히 강조하는 격이 되니까 당신이 내가 옳다라고 그렇게 빡빡하게 나가면은 상대방이 약오를 수밖에 없다. 응? 그러니까 그거를 옳고 그르다라기보다 조금 내가 너무 그 유연하지 못하게 유두리 없이 너무 뻑뻑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라 그랬더니 이 양반이 고개를 갸우뚱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줬지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아는 어떤 스님이 이제 오래전의 얘기예요. 자기가 잘 아는 분이 그 인도로 공부를 하러 갔대요. 이제 그 당시 인도는 그 인건비도 아주 그 작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뭐 여러 가지 언어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생활 습관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 불편하니까 그 현지인 좀 젊은 애를 이렇게 시자로 이렇게 이제 고용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 시자가 이제 아주 요령껏 자기를 많이 도와줘서 쾌적하기는 한데 참 곤란한 게 있더래요. 그게 뭐냐 하면은 어디를 이렇게 외출하고 들어와서 이렇게 보면은 이 시자가 걸레인지 행주인지 이거를 구분 없이 함께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님은 기절을 할 일을 아니겠어요? 걸레로 쓰던 거를 행주로도 쓰고 그러니까 이제 이 스님이 야 이거는 걸레고 이거는 행주다. 이거는 청소할 때 쓰는 거고 이거는 그릇 씻을 때 또는 뭐 이렇게 상을 훔칠 때 쓰는 거다. 이렇게 일러주면은 그 시자가 알았다 그런대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 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라 하려면 또 알았다고 다음부터는 조심하겠다 그러는데 그게 이제 몸에 배이지 않은 생활 습관인지 번번이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이제는 너무나 이제 부하통이 터져서 뿔따구도 나고 그래서 하루는 이제 그 시자한테 호되게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야 이놈아, 이거는 걸레고 이거는 행주다, 행주. 왜 이거를 바보처럼 그렇게 식별을 못하느냐, 이렇게 야단을 쳤더니 그 시자도 이제 번번이 혼나다가 이번에 심하게 혼나니까 화가 났는지, 아 스님 너무한다고, 얘는 뭐 원래부터 걸레고 얘는 뭐 원래부터 행주인 게 있습니까? 다 그 상황에 따라서 행주도 되고 걸레도 되는 거죠. 이렇게 대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스님이 그때 아 하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한다라는 거는 이 현상의 많은 차별을 그거에 매이지 말고 그거를 넘어서라. 본질에 있어서는 이거나 저거나 차별이 없고 다 똑같다. 그런 어떤 현상의 차별을 넘어서서 본질의 어떤 이 공 또는 동일성으로 이제 가고자 하는 게 수행인데, 자기는 스님이라고 하면서도 늘 걸레와 행주에 대한 차별을 그렇게 심하게 갖고 있는데, 한낱 시자인 걔는 그렇게 그거를 그렇게 경직되게 구분을 안 하고 원래부터 걸레가 어디 있고 원래부터 행주가 뭐 있느냐, 사용하기에 따른 거 아니냐 이러는데, 한마디로 이 백기를 드는 심정이 됐다, 뭐 이런 얘기를 저한테 들려주면서 껄껄 웃는데,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실감도 가고 재미도 있고 또 의미도 참 새록새록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분에게 잘 생각해봐라. 당신은 그동안은 내가 옳다. 어떤 핍박을 받아도 나는 틀리지 않았다. 이런 거를 고수한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지 가만히 이렇게 눈을 감았다 떴다 하면서 가만히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만히 있는 그 속에서 이 양반이 지난 세월 동안 자기가 참 이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유연하게 넘어가지 못하고 이제 이와 유사한 일로 그때마다 뻑뻑 부딪히면서 힘겨웠던 이제 이 주마등 지나가듯이 확 스치는지 이 내부에서 큰 어떤 충격을 받는 것 같은 거를 제가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편의상 현상에서는 뭔가를 이렇게 딱딱 규정하고 구분하고 식별해야 이렇게 편의상 사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은 무서운 개를 우리가 봤다고 했을 때, 어제 무섭게 굴던 개가 엄밀한 의미에서 오늘 똑같은 개가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형태는 비슷해 보여도 이 모든 각 이 물질은 시시각각 계속 변한다 그래요. 그래서 포인트 인스턴트, 즉 점들이 찰나찰나 이렇게 생겼다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졌다. 그래서 찰나찰나 점들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들이 연속적으로 보이니까, 이거를 연속이 아니라 그냥 생멸인데도 그게 우리 눈에는 연속적으로 이제 보여서 동일한 것 같아도 사실은 그게 동일한 게 아니라 다 시시각각 다른 거라래요. 그게 1초에 75찰나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점들, 포인트 인스턴트라는 것은 그 1초에 75번을 변화하는 거라 그러니까 무지무지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그걸 우리가 우리 시야가 그거를 포착을 못하니까 이제 일관된 거라고 여기잖아요. 그래서 이 무서운 개가 어제의 개가 오늘의 개가 아니라고 우리가 방심하면은 물릴 수 있지요. 그러니까 저게 매 순간 조금씩 변해서 달라졌더라도 동일한 개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얼른 조심하거나 피해야 우리가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현상에서는 동일한 것 같지만 사실은 깊이 보면은 이 세상에는 동일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게 뭔가 사물을 바라볼 때 너무 견고하게 규정하거나 또는 내가 옳다 이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자기도 모르게 뭐가 나게 되고 마찰이 되고 갈등을 하게 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경우든 그래 뭐가 딱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마땅치 않았을 때 그거를 고수하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나서 그래 그 사정이 뭘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되었을까? 저거는 무슨 의미일까? 하고 이렇게 한 템포만 늦추고서 생각을 해보면 뭐 그럴 수 있겠다. 내가 너무 정말 고집스러울 수 있겠다. 이런 자각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를 고집하지 말고 모든 관계에 있어서 부부 관계든 자녀와의 관계든 이웃과의 관계든 이렇게 아주 이렇게 개합이 잘 될 수는 없으니까 그럴 때마다 그래 뭐 하고 이렇게 조금 유연하게 넘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세요.